안녕하세요. 복리부자입니다. 오늘은 조금 민감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 바로 노동자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얼마나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내용을 주입해 왔는지,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한국의 노동자 교육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어릴 적에 학교에서 많이 듣던 말 있죠.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규칙을 잘 지켜라. 되게 좋은 단어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 사회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순응하고 규칙에 따르도록 주입해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윗사람의 말을 잘 들어라. 어른이 되겠죠. 어른께 공손해라. 말 잘 들어라.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어른이니까 잘 공손하게 잘해라. 그리고 질서를 잘 지켜야 좋은 사람이다. 질서를 잘 지켜라. 그래야 좋은 사람이다. 이런 가르침은 우리 무의식 속에 깊게 자리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들을 보면, 잘 보면 착하게 살아라. 좋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거니까, 좋은 단어니까 좋은 거야. 그래서 네가 해야 돼 라는 그런 교육들을 하는 거죠. 규칙이라는 단어도 되게 좋은 겁니다. 잘 지켜라. 어른께 공손해라. 질서 좋은 거를 잘 지켜라. 이런 좋은 것들을 계속 지키라는 그런 무의식 속에 교육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규칙을 잘 따르라는 교육. 이 교육은 노동 현장에서도 벌어집니다. 기업 회사에서도 이런 교육을 계속하고 있죠. 기업들은 끊임없이 이 두 가지를 항상 강조를 합니다. 규칙. 그리고 팀워크. 규칙과 이 팀워크라는 단어는 되게 좋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열심히 한다는 결과는 이 팀이라는, 이 집단에 좋은 영향을 주는 걸로 이해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규칙을 잘 지키고 팀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개인이 회사 생활을 되게 잘하는 거로 인식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노동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이 규칙을 따르면서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승진도 해주고 연봉도 올려줄게.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이제 현혹시키는 거죠. 이런 가치관은 어릴 때부터 깊이 내면화돼서 성인이 되어서도 조직 생활에서 수능적인 태도를 취하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교육들이 결국 회사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회사까지. 기업의 입장에서는 효율을 높이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정말 이거는 들을 수가 없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회의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회의. 두 가지의 큰 사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태풍이 오고 있었어요. 태풍이 오고 있었는데 이 태풍이 너무 심하게 오니까 현장에서 라인이 끊기지 않도록 후공정으로 보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태풍이 너무 심하게 오니까 이 바람에 모든 이제 부품들이 날아갈 수가 있고 그걸 잡으려고 하면 사람도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강풍이 부니까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중역회의에서 라인을 돌려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잘 지켜야 되고 팀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의무감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몸을 던져서 이 부품들을 끌어안고 후공적으로 넣어주는 행동을 하는 거죠. 정말 위험천만했습니다. 태풍의 모든 것들이 막 다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심지어는 로프로 막 이렇게 묶어놓고 하던 그런 때였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태풍 상황에도 부품을 후공정에 전달하기 위해서 라인을 가동시켰습니다. 만약에 이때 다행히도 안전사고가 없었지만 한 사람이라도 이때 다쳤다면 그건 또 어떻게 할까요? 산재 처리해주나요? 아닙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죠. 어떻게든 회유한 다음에 산재를 무마시키는 그런 행동을 했었겠죠. 이런 것들을 봤어요. 과연 이게 옳은 일일까요? 팀워크, 규칙을 잘 지키고 이 팀워크를 위해서 하는 게 정말 잘하는 걸까요? 두 번째 경우였습니다. 분량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 분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제 대책 회의를 하는데 이 대책 회의에서 팀장이 얘기를 하는데 대책 아닌 대책을 내놓고 말을 자꾸 돌리고 회피하려고 하니까 그때 임원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진짜 내가 살면서 이런 얘기를 어떻게 내뱉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입에 칼을 묶고 죽어라 그래요. 입에 칼을 물고 죽으랍니다.
이게 회사에서 나오는 단어가 적절한 걸까요? 이게 정말 규칙을 잘 지키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팀워크를 위해서 나의 발전을 만드는 그런 게 맞을까요? 그들은 오로지 생각합니다. 이 규칙과 팀워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아 실현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성공이 아니고요. 그들은 노동자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교육들이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일까요? 착하게 살고 규칙을 잘 지키고 하는 것들이. 아니면 상위 1%, 즉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주입하는 걸까요? 한 가지 예가 또 더 있죠. 새마을 운동. 제가 이 발언을 하면 새마을 운동을 폄하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새마을 운동의 가장 근본적인 것들은 너희들은 우매하고 바보 같으니까 스스로 열심히 살아. 열심히 일해라. 이거밖에 없어요. 새마을 운동의 노래를 들어보면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새벽에 빨리 일어나라. 너희들은 게으르니까 빨리 일어나서 일을 해야지. 그리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 해야 되니까 너희들끼리 뭉쳐. 뭐 이런 의미로 시작한 게 새마을 운동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했던 것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게 아니라고. 다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주입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릴 때부터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수능적인 태도를 익히도록 훈련을 받았어요. 학교에서는 줄을 맞추고 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착한 학생의 기준이 되었고, 직장에 가서도 상사의 말에 무조건 따르고 팀워크를 항상 생각해야 되고, 조직의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당연시됩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문화적 헤게모니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상위 계층이 자신들의 가치관을 사회 전체에 주입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존의 구조를 당연시하게 만드는 거죠. 노동자는 당연한 거야. 너는 착하게 사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걸 계속 주입하는 거죠. 노동자 교육의 이면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영국 등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나타나는데요. 특히 미국은 개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하지만 여전히 엘리트 집단이 권력을 유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도 노동자들에게 규칙을 준수하고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하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입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은 팀워크와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면서 노동자들이 회사의 목표에 순응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결국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나 이익보다는 조직의 전체 이익을 우선시하도록 하는 전략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노동자 교육에 휩쓸려서 평생을 노동자로만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나만의 목표와 판단을 가지고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히 조직에서 시키는 대로만 살기보다는 나만의 본질적인 가치를 찾고 그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교육받았는지 말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